자, 안녕하십니까. 네,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대략 한 6시 반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잘하면 확통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미적분은 약간 무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28번이 30번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근데, 확통은 좀 어려운 문제가 이런 말 하면 확통러들한테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확통까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하면서 대충 하진 않을게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공통문항 16번부터 22번까지 단답형 한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들어갈게요. 원래 맨날 나왔던 로그 함수의 그 밑진수 조건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앞에서 쌤이 총평하면서 얘기했었죠. 수열에 추적, 역추적 문제가 사라졌다. 근데 사라졌다고 하긴 뭐하고 엄청나게 쉬운 문제로 한 문제 나왔다.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이건 추적, 역추적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그런 문제죠. 그냥 한 번, 두 번 대입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긴 하지만요. 자, A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항이 1이라고 했으니 1 여기다 넣고, 그러면 A2는 1 곱하기 A1 플러스 2. 굳이 이런 문제에서 실수해서 점수 날려먹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지? 여기는 3. 자, 그리고 A3를 계산해 주게 되면 n에다 2 넣는 거죠. 2 곱하기 A2 플러스 2니까 얘는 2, 3, 6에다가 2 더하면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추적, 역추적 문제 안 나오나? 근데 방심할 수 없어, 얘들아. 방심할 수 없어. 6월 모의고사에서 쉬운 버전으로 했어도 나왔잖아. 그 수능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6구에서 이렇게 난 쉽게 내겠어 라고 예고를 해놨으면 아마 수능에서 어렵게 내면 엄청난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물론 명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이긴 해. 근데 이렇게 6월, 9월 이렇게 쉽게 냈으면 그 경향을 반영해서 수능에서도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여러분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 미분입니다. 근데 미분해가지고 얘를 미안하다, 뭐라는 거야? 도함수를 줬으니까 걔를 부정적분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해주는 전형적인 부정적분 문제죠. 자, 그래서 fx 쉬고 왔더니 왜 말이 더 꼬이냐?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나오는데 1 넣었을 때 6 나오니까 얘가 3이지? 2 넣으라. 그럼 8, 4, 12 더하기 2에서 14, 17 나오겠네요. 정답 17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오케이. 넘기고.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A11의 값을 구하라. 자, 등차 수열은, 등비 수열은 항 하나와 공차 또는 공비를 알면 모든 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항 하나가 나와 있네. A3은 6이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용해가지고 풀면 공차를 구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네. 오케이. 자, 2에다가 자, A3 더하기 2D를 내주면 A5가 나오죠.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한 단계 천천히 밟아가라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3에다가 D를 더해준 게 이제 15가 된다. 근데 아까 A3이 몇이라고 했냐? 6이라고 했고요. 얘도 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12 더하기 4D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 해준 게 15 나오고요. 6 넘겨주면 9 나오고 3D가 9네. D는 3이네. 오케이. 자, D가 3이고 A3가 6이니까 A11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A3에다가 이제 8D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6 더하기 38, 24 해가지고 30 정답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만약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일명 극값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극값차 공식. 오케이. 아이고 뭐야. 지워. 오케이. 자, 극값차 공식. 그러면 여기 극대랑 여기 극소가 있는 이런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래프도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극대 극소를 가지는 그런 그래프에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는 도함수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 도함수 넓이, 2차 함수 넓이 공식 중에서 6분의 1로 시작하는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에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이제 얘를 미분하게 되면 3이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6과 3이 약분돼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저 도함수 극값차 공식, 이 극값차 공식은 사실 뭐냐면 잠깐만요. 이 극값차를 만약에 L이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L은 2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해 준 거랑 똑같다.
이건 모든 3차 함수에서 다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지만 모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x가 극값을 언제 갖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f'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6x를 공통인수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0을 넣었을 때도 극값이 생기고 a를 넣었을 때도 극값이 생겨요. 그러면 fa, f0 한번 둘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a 넣는 거는 이따가 a 넣는 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인가?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이네 그냥. 그리고 플러스 5a 나오겠네. 자, 저기다 0 넣으면 그냥 5a 나오지. 자, 근데 극소값이 a라고 했어. 자, 물론 a가 0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a가 0이면 그냥 되잖아. 근데 둘 다 0이면은 극대도 극소도 둘 다 0이니까 극대랑 극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a가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얘가 극소입니다. 얘가 극소, 얘가 극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극소랑 극대를 확실하게 구했으니까 그 극대에서 극소를 빼준, 다시 말해서 a3이 a의 세제곱이 이제 극값 차가 되겠죠. 걔가 이제 2분의 절대값 a.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a랑 여기서 말하는 이 a랑 다른 겁니다. 이거 내가 말을 괜히 헷갈리게 했나?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따로 보는 거야. 따로. 최고차항 계수는 이 경우는 몇이냐면 2예요. 2.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2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a에다가 세제곱해주면 실제로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극소값이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5a가 a가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a 세제곱 마이너스 4a는 0입니다. 그럼 a에다가 a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극대가 당연히 극소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2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제가 양수가 돼버려서 극소가 극대보다 커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2입니다. 자,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2만 넣으면 되겠네요. 10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굳이 소개한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내가 풀긴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해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와, 이게 또 나왔네요. 그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 원래는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이랑 같이 해서 그 위아래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6월 모의고사에 갑자기 빵 하고 20번에 등장하더니만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주제랑 같이 나왔냐면 사실 매번 이 14번이나 아니면 이 12번, 13번 이쪽 라인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삼각함수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중학교 도형과 같이 엮어서 만든 문제가 매년 나왔어요. 그래서 나 여기 라인 이렇게 딱 문제 풀어보면서 왜 안 나왔지? 올해 삼각함수 안 내려고 그러나 했는데 야, 이걸 이렇게 낼 줄이야. 자, 20번. 근본적인 내용으로는 약간 다를 바가 없긴 하지만 20번으로 이렇게 삼각함수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중학교 기하를 엮어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14번에 줬으면, 그러니까 이런 풀이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만 줬으면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내접사각형, 쌤이 말했던 거 있죠? 여기 원의 내접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합이 파이다.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을 텐데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해넣어준 덕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등급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풀 때 쌤이 6월 모의고사 해설에서도 약간 언급한 적 있는데 이 빈칸의 앞, 뒤를 보는 거야. 빈칸의 앞, 뒤. 약간 영어 지문 같은 느낌이죠. 빈칸의 앞뒤, 빈칸의 앞뒤, 빈칸의 앞뒤를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만 그때그때 딱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놈을 공부할 땐 다시 위에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런 논리로 인해서 전개가 된 거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그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한 명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명제를 증명하는 건 물론 실전에서 그 명제를 일일이 막 그 음미하는 건 미친 짓이고 풀고 나서
그 명제 자체, 나왔던 명제 자체가 다시 한번 쓰이는 문제가 기출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증명 문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구하는 문제니까 쭉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려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가, 나, 다의 숫자를 PQR이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는 L과 K 사이의 관계고, 나는 이놈과 이놈의 닮은 비고, 다는 반지름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 가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L과 K가 뭔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 L과 K가 어디 있는지 안 나오니까 이 위에서 L과 K를 찾아보자. 어디 보자. 오케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는.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먼저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가 우리 뭐라고 했냐면 7K라고 했지, 문제에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딱 찾는 거야. 자, 그리고 PC가 얘가 이제 몇 K라고 했냐면 5K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B가 여기가 이제 L이라고 했어요. 나 지금 문제 위에 읽지도 않았어. 그냥 이거 필요한 정보만 찾으려고 하는 거야. CD가 몇 L이라고 했냐면 3L이라고 했습니다. 뭐 반지름 같이 생겼는데, 지름 같이 생겼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자, 문제의 조건을 이제 쭉 이렇게 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L과 K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앞문장을 보라고 했지. BPC와 DPA가 서로 닮음이다. BPC 어디 있는데? 여기 이거랑 DPA 여기 있네요. 얘네들이 서로 닮음이래. 여기 공통각이 있고, 맞아. 진호쌤이 여기 파이라고 했으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으면 여기 세타라고 했어 라고 떠올린 사람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위에를 쭉 이렇게 읽어봤겠죠. 자, 근데 이 친절하게 서로 닮음이다, 원의 성질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원의 성질에서 여기 이렇게 선? 여기 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 중심에 대해서 원주각, 중심각 이런 거 보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게 원주각의 2배는 중심각이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의 내접사각형에서는 두 쌍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다. 그걸 이용해서 만약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를 공통각, 여기가 서로 같은 각해서 AA 닮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닮음을 이용하자면 L과 K의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요. 자, 원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이겁니다. 자, 7K, 자, 아래에다 적을게요. 그냥 이거 약간 좁긴 한데, 자, 7K 대 그냥 굳이 이렇게 하지 말까? 아니다, 그냥 하자. 자, 7K 대 5K 플러스 3L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5K 대 7K 플러스 L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가 나올까? 나오겠지 뭐. 나오나? 나오겠지 뭐. 자, 볼게요. 자, 25K 제곱 플러스 15LK가 49K 제곱 플러스 7KL. 내항곱, 외항곱 해준 겁니다. 그럼 8LK가 이제 24K 제곱인데 K가 당연히 양수니까 8L, 8로 나눠줄게요. L은 몇 K? 3K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입니다. 네, 쌤이 어떻게 풀었어요? 이 위에만 문장 읽고 나서 필요한 정보만 싹 캐치해가지고 풀었지, 그지? 지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거 보이지도 않아. 난 이거 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준 것뿐이야.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이냐? BPC와 DPA 닮음비 구하래. BPC, DPA 어디 있어? DPA 얘네 닮음비 구하래. 자, 그래서 L이 3K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은근슬쩍 이렇게 3K 9K 이렇게 바꿔줄 수 있네. 오케이. 자, 그럼 닮은비를 구하려고 닮은비를 구하려고 하니까 BPC와 DPA의 닮은비는 얘 길이 대 얘 길이잖아. 근데 7K 대 14K니까 얘는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대 2. 자, P는 3이고요. Q는 2예요. 그리고 여긴 2분의 1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지. 자, 반지름 길이 구하래. 근데 어떤 놈의 반지름이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해서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라 BPC에서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라고 사인 법칙을 쓰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줬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각도가 필요하거나 여기 각도가 필요하거나 여기 각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각도에 대한 정보가 어딨나 봤더니 이 위에
이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뭐 여기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각도를 쓰래. 각도에 대한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써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7분의 49 마이너스 36 해주면 잠깐만 49 마이너스 36 해주면 13 나오지? 루트 1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길이 구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AD가 4루트 13이라고 정확한 길이를 하나 주긴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길이. 근데 닮은 비가 1대 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몇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 루트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사인 법칙 이 R은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13이고요. 그리고 대변의 길이가 2 루트 13이네요. 그래서 얘 약분해주면 그냥 게임 오버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2 나오고 7분의 1에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7 이렇게 셋 다 더해주면 12 정답 나오겠네요. 끝.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캐치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21번, 22번 왔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래봐야 15번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지만 자, 여기 21번 이번에 9월 모의고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21번이 내 기준에서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미적분, 확통, 기하는 아직 안 풀어봤지만 공통문항 다 합해서 내가 볼 땐 21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그냥 21번 먼저 할까? 먼저 하자. 그래, 먼저 하자. 뭐 어려운 거랑 해설은 별개니까. 자, 그리고 22번도 만만치는 않았다. 하지만 21번보다는 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쉬웠다고 느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22번이 더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조건이 그 구하려는 거를 보면 F'C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적어도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라고 했으니 그래프 개형이 이 셋 중에 하나. 와, 이번 기출문 진짜 3차 함수 엄청 좋아한다. 9월. 그치? 부모 보면 저 뒤에 미적분도 보이겠지만 3차 함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차 함수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4차 함수 안 나올라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21번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3차 함수에서 미정계수가 적어도 3개가 나오거든.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함. 근데 그거를 구하려고 했더니 식에서 조건이 이거 딸랑 하나밖에 없어. 부등식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추론해 나갈 만한 그런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만지작 거리다 보면 이거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근거를 잡기는 쉬워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21번보다 22번이 좀 더 쉽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자, 그럼 2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구하려는 거 F'C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문제 풀었던 그 사고의 흐름을 쭉 말해줄게요. 이거 내가 그냥 해설 강의를 해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모범 답안 보고 바로 그냥 풀러 제끼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해설 강의는 사실 해설 강의나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수업해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있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본인의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이거 아마 높은 확률로 다들 시간 안에 못 풀었을 거거든. 꼭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이거 고민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케이,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 개형은 셋 중에 하나다.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 셋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 부등식을 통해서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 여기 딱 봐도 평균값 정리 쓰기 좋게 보이는 놈이 하나 있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EX와 0의 개구간, 열린 구간을 잡아가지고 뭔가 사이값 그 평균값 정리를 써가지고 상수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뭔가 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얘가 3차 함수라고 했는데 얘가 2차, 2차고 얘는 4차니까 포물선과 포물선 사이에 어딘가에 뭔가 있는 그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옛날에 몇 월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그 부등식을 하나 줘놓고 그냥 이 식을 조작해가지고 양변을 조작해가지고 풀면 그냥 딱 풀리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런 문제였겠거니 하면서 그냥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차함수도 한번 생각해봤어. 근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보니까 잘 쉽지 않더라. 그래서 쌤이 결과적으로 선택한 건 최후의 수단은 뭐냐면 미정계수. 그래서 fx 식을 아예 그냥 잡아버렸어요. 이거 다 때려치고, 자, fx의 식을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아까 쌤이 쭉 말했던 고민들 있지. 그 아이디어 고민들에서 맞게 푼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쌤이 지금 이거 모의고사 그 본 당일날에 지금 풀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다른 풀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립니다. 자,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아준 다음에 뭔가 얘를 만지작거려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서 프라임을 해주면 얘는 2차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이 C 하나가 날라가? 그리고 여기서는 F0이 사실 뭐냐면 C거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0으로 날라가잖아. 그리고 여기다 이 X 대신에 EX 넣어가지고 C에서 C를 빼면 그냥 C 날아가. 아, 그래서 여기 부등식에서 A랑 B에 대해서 문자가 두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이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부등식을 잘 조물락거려 보면 A, 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이를 다시 바꿔가지고 풀어봤어요. 그래서 쌤 시험지 그 푼 거 좀 잠깐 보여주면,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뭐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자, 지금 화면 입장에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 맨 끝에 가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이런저런 짓을 많이 해보려다가 맨 끝에 가가지고 결국 여기서 보시면 이 미정계수 여기 보이죠? 이거 이거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이거 여기 있는 이 미정계수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시도해 본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얼굴 확 보이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사고의 흐름을 거쳤다라는 걸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끔씩 막 그냥 쌤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막 그러시는데, 나라고 해서 막 보자마자 모든 문제의 풀이가 떠오르고 막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고 경험을 쌓으시면서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렇게 잡았다. 자, 어쨌든 간에 fx 이렇게 나왔고요. 자, f 프라임 x를 해주시면 얘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한번 대입해가지고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근데 양변에 그냥 2는 곱해주는 게 나으려나? 2는 곱해주자.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x인데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가 이제 x분의 아까 말했다시피 f0은 그냥 여기다 빵빵빵 대입하는 거니까 c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서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세 개의 항에다가 2x만 대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x 세제곱 플러스 4ax 제곱 플러스 2 자, 2 어디까지 했어? x에다 몇 대입했어? 2x 대입했네. 4a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x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어디서?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수를 하나씩 낮춰가지고 정리해주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맞나? 4a가 아니지 4b지 바보야. 4b지. a가 아니라 b죠. 맞나? 내가 푼 거? 맞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 A랑 B에 대한 그 식이 있고 여기 A랑 B에 대한 식이 있는데 여기는 X의 4제곱이 이렇게 홀로 서 있네. 그래서 뭔가 연립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잠깐만. 2를 곱해. 바보. 여기 왜 2를 아니구나. 여기서 뭐라는 거야.
미안해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드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한쪽 변으로 전부 다 옮겨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여기 이 식에서 한쪽 변으로 싹 다 옮겨주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뭔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건 보기가 싫어. 그래서 3x제곱, 2x제곱, 8x제곱 서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3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차항 보시면 2ax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4b 있는데 4b에서 b 빼주면 3b 그리고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나요? 맞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상관은 없긴 한데 뭐 한번 해볼까? 먼저 좀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x 4제곱에서 8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부등식 세워보겠습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도 관찰을 해봤어요 라고 되게 지금 말로 간단하게 하는데 엄청난 고뇌가 있었어요. 나 이 문제 풀 때 10분 넘게 걸렸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와 B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A랑 B가 어디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항에 있고 여기는 이렇게 두 항에 있고 여긴 이렇게 두 항에 있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 중에서 이 두 번째 식 말고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식 있지. 여기서 2ax 플러스 3b가 이렇게 여기 상이 약간 보이는 거야. 잠깐만요. 어디 보자. 여기 뭔가 잘못됐나? x로 나눴어. 2배. 바보. 진짜 바보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기 EX를 대입해가지고 2bx가 되고 x를 나눠주면 이게 2b지 왜 4b야? 바보 같은. 자, 죄송합니다. 얘가 2b예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b가 빼지니까 여기는 그냥 b 이렇게 노란색으로 맞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여기가 2b 마이너스 2b 좋아.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식을 보니까 뭔가 얘네 둘이 같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뭔가 2배를 해준 식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인 거야. 그래서 A랑 B가 있는 식만 따로 해서 부등식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2배까지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만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사고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야. 그럼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하나 얻을 수 있고 얘를 이항시켜 보니까 자 2ax 플러스 b가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도형이냐면 둘 다 그냥 직선이고 얘는 포물선 얘는 4차 함수더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고. 이건 내가 푼 방법일 뿐이야. 나도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을 텐데 내가 푼 풀이고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직선이에요. 맞죠? 얘는 직선. 그럴 때 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이 4차 함수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얘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4라는 y 절편을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약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보이겠지만 4차, 2차, 0차 이게 무슨 함수냐? 우함수입니다. 난 이걸 통해서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얘가 4차 함수 그래프들 중에서 이렇게 W로 이렇게 선대칭하는 그런 그래프라는 게 딱 보였거든.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실제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이거 사실 내가 처음에 푼 풀이랑 달라졌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바보같이 여기도 왜 두 배를 안 해줘.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두 배를 안 했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닌가? 잠깐만. 맞나? 아이씨 맞네. 죄송해요. 이거 2예요. 2. 이거 두 배 해줘야 되지. 아까 분명히 여기 양변 그냥 2 곱해줬잖아. 아 천천히 해줄 걸. 아이씨 괜히 꼬여가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2 이렇게 나와요.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 여기에서 맞아 여기서 했다.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맞아 위에서 했었다. 위에서. 그래서 얘랑 얘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런 부등식을 세워줬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래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차함수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내가 풀었던 거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2ax-b만 이렇게 딱 이항시켜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x제곱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사차함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뭐 함수가 다르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뭐 사차함수 인수분해해서 뭐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거가 더 쉬우니까 이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에서 접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W로 이렇게 4차 함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점을 기준이 아니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식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 어딘가 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 사이가 딱 어떻게 고정되는지를 볼게요. 자, 우리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W 선택식 그래프에서 이렇게 극소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 그럼 여기 몇 대 몇의 비율을 만족하냐면 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다고 그냥 가정하고 시험 문제 내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를 여기다 넣었을 때 그때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루트 2를 넣어주게 되면 2에다가 루트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4를 빼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와 여기서 함수값 여기서 함수값 여기서 함수값이 똑같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문제를 풀었던 풀이가 이렇습니다. 직선이 얘였잖아. 그러니까 y는 2ax 플러스 b가 얘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는 a는 0이고 b가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f'10인데 a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고 b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x입니다. 그리고 f'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10 넣어주게 되면 300에서 4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296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 풀이를 생각해낼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이 부등식에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근거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2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선 아까 21번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해요. 자, 전형적인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런 역함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APQP, 뭐라는 거야? 사각형 APQB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A랑 B가 어디 있고 Q랑 B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쭉 봐주셔야겠죠. 자, 먼저 A, B 여기 있고 P 여기 있고 Q 여기 있네요. 그럼 거기 있는 이 네 점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조건도 다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약간 의심해 볼 만한 게 로그 함수 나왔고 y는 x 나왔어? 이건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로그 함수와 밑이 같은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어차피 y는 x라는 문제에서 언급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y는 x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2의 x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1,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a, b가 서로 다른 두 점인데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와, 이거 나왔다.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란 딱 말 딱 보자마자 어떤 함수 나와야 되는 거야? 바로 2의 x제곱. 이거 나오지 않았으면 이거는 수원 공부를 안 한 거죠. 네, 이건 팩트 폭력을 좀 하겠습니다. 수원 공부 안 하신 거 맞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여기 계속 튀니? 아, 왜 이래? 자,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튀지? 펜이? 잠깐만요.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오케이. y는 2의 x제곱.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a랑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칭 하나는 y는 x에다 수선해봐요. 하나는 아예 대칭 이동했으니까 2의 x제곱상으로 가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한데요. 자, 그런데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a가 만약 여기 있으면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린 걸 이걸 p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 b라면 얘 대칭 이동을 해준 게 여기가 이제 q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하래. 이거 구하래. 자, 그러면 이 a,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지? 아니면 아예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단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AP의 y절편과 BQ의 y절편을 서로 빼줬을 때 그때 2분의 13이 나온대.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A가 여기 있고 B가 만약 여기 있잖아? 그럼 A가 이렇게 여기 직각이고 B가 이렇게 역함수 관계를 만족해서 여기 직각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요. 여기는 y는 x, 여기는 전부 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그래서 기울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입니다. 직각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q고 여기가 p인데 AP를 이렇게 쭉 늘릴 때랑 BP를 이렇게 쭉 늘릴 때랑 자, AP의 y절편은 여기고 BQ의 y절편은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을 때 2분의 13 양수가 나와버렸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문제 푸는 중간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무조건 A보다 위에 있어야, 그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B,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B,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위치를 찍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사사분면 쪽에 이렇게 점이 찍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의 수직 선 그으면 여기가 이제 p,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직각, 여기는 q 이렇게 얻어주고,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걸 이제 구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절편을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2분의 13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위로 늘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늘려서 보조선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둘 다 기울기가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 점과 이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3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B의 기울기. 자, 이놈 지금 나와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7분의 6이라고 했지. 7K, K 썼나 이미? 문제 안에서 K를 쓴 게 없네요. 오케이, 7K, 6K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 네, 좀 더 문제 풀 때 좌표를 구해가지고 뭔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저 넓이를 구해줘야겠다.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겠지? 자, 일단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 여기 이렇게 직각, 여기 직각이지.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되는 무슨 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이야.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겠지. 생각하시면 아랫변, 윗변, 높이를 구하시면 되겠군.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점의 x좌표 차이, 아니면 여기 길이, 아니면 여기 길이,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걸 구해주면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점의 좌표에서 이 y는 x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건, 여기도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건, 다른 방법을 쓰시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 직선에서 보시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좀 더 보조선을 좀 그려볼게요. 길게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렇다는 말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상수 이런 꼴로 시작한다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는 무슨 뜻이냐? x 더하기 y가 어떤 상수로, 얘도 마찬가지 x 더하기 y가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별말은 아니고 마이너스 x를 이항해가지고 그냥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점의 좌표를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이 직접적으로 물론 여기 구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이 점과 이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을 구할 때 사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여기 하나의 점을 더 잡아서 이 파란색 파란색 등변 사다리꼴에서 뭘 빼면 되는 거냐? 바로 이만큼의 이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쌤은 그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 상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자. 뭐 m 한번 잡아볼까? m? 얘를 x 더하기 y는 m 이렇게 잡고, 자, 얘도 이제 x 더하기 y는 뭔가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 y절편의 차이가 2분의 13이니까 여기도 이제 2분의 13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떤 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 x좌표는 똑같아. 근데 y좌표만 몇 만큼 차이 나냐? 2분의 13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합이 일정하다고 하였으니 얘를 m 더하기 2분의 13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미지수 k를 구해야 되고 m을 구해야 돼. 그래야 정확한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식이 두 개 필요하겠다. 문자를 두 개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점 지금 이거 말로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이 점과 이 점 x좌표는 7k, y좌표는 6k만큼 차이 나지. 기울기니까.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m과 k식 벌써 하나가 나왔어. m과 k가 아니지. k에 대한 식이 벌써 하나 나왔어. 뭐냐면 여기 7k와 6k를 더해준 게 2분의 13이 될 수밖에 없지. x랑 y의 합이 언제나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13k가 2분의 13 나오게 되고요. k는 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k 하나 구했네.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2분의 7 나오는 거고 얘가 이제 3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각각 x좌표가 2분의 7, y좌표가 3만큼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를 이용해서 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t, 뭐 문자가 계속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t, 로그 2의 t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이 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t 플러스 2분의 7, 로그 2의 t 플러스 2분의 7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을 더한 거, 그죠? 로그 2의 t 플러스 3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 로그 2에다가 t 플러스 2분의 7 해준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3 더하기 로그 2의 t랑 똑같은 거다. 이 로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3을 밑이 2인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밑을 통일시키는 게 기본이니까 2의 t에다가 로그 2의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8t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7t가 2분의 7이니까 t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찍은 이 점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여기 찍혀 있어야 정상인 거지, 그지? 그래도 일단 보긴 합시다. 어차피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7 더하고 3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자, 2분의 7 더해주게 되면 4, 3 더하면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점의 좌표를 모조리 다 알 수 있겠지. 그리고 m까지 알 수 있어. 심지어 얘네 둘이 더한 게 m이라며. 그래서 m은 이제 몇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이제 m에다가 2분의 13을 더하는 거니까 6. 여기 이렇게 우변이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한번 쭉 조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결국 구해야 되는 거니까 봐봐. 여기 이 점의 좌표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준 거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이 점의 좌표는 4, 1을 대칭 이동시켜 준 거니까 2,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그냥 이 전체 길이의 절반만 해주면 되겠네. 맞죠? 좋아. 자, 그리고 x 더하기 y가 6,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는 x, y가 같으니까 여기가 3,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이 사다리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이동시켜 놓을게요. 난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 방법대로 할게요. 아닌가? 어차피 그냥 안 빼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이 사다리꼴 넓이 한번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좌표가 이만큼 차이 나고 y좌표가 이만큼 차이 나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이등변이니까 네, 2루트 2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만큼 길이가 이제 얼만큼 x좌표 차이 나냐? 2분의 3 차이 나는 거 맞죠? 2분의 3? 2분의 3 차이 나죠? 그럼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차지하니까 여기는 2분의 3 루트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의 절반이 윗변이니까 여기 이만큼이 이제 4분의 3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놈의 길이 이거 얼만큼 길이 차이가 나는지 네, 그것만 알면 이제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선을 그려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1대1 대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3, 유리한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저 넓이를 구해주자면 밑변 더하기 윗변 해가지고 루트 2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2에다가 또 2분의 1 평균 내야 되니까 그리고 곱하기 루트 2분의 13 계산해 주시면 약분하고 목 아파. 4분의 8에다가 3 더하면 11 그리고 2분의 1 해가지고 곱하기 3 곱하기 13 계산이 맞나요? 그럼 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내가 값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서 실수한 것 같아. 비율이 이상해. 넓이가. 여기가 1대 루트인데, 그래서 루트 2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가 이제 2루트 2가 되겠네. 오케이. 비율이 뭔가 이상했어.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좀 짧아져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쟤네들 더하고 2분의 1 루트 2에다가 쟤네들 더하면 4분의 3 더하기 2 해주고 거기다가 밑변 길이 루트 2분의 13 이렇게 해주면 되려나?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트 2가 약분되고 4분의 13에다가 4분의 81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나? 잠깐만. 사다리꼴이 이상한데? 미친.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네요. 보시면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됐네. 아이 참. AP의 y절편과 BQ의 y절편이 AP의 y절편이 여기고 BQ의 y절편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P가 아니라 여기가 AP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BQ가 돼야 돼. 그래서 진짜 식은땀 났네.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요. 여기가 A가 아니라 B, 여기가 이제 Q,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P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10년 감소했네. 어쨌든 간에 자, AP의 y절편 간의 관계. 그래서 계산값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 사다리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이 여거의 절반이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그림 그냥 다시 그리자. 뭘 귀찮다고 그러냐. 자,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평행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만큼 길이가 아까 여기 길이가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가 루트 2가 되겠고 맞나? 루트 2. 또 맞는지 그냥 헷갈려. 루트 2가 맞는 것 같고 맞고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 이제 네 여기 2분의 1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빼준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고 그래 여기다 루트 2 곱해주게 되면 그냥 유리화는 간단하게 안 해줄게요. 나중에 이제 유리화 해줄게요.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직각이다 라고 하면 이놈의 높이 구할 때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 여기가 2분의 13이니까 1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루트 2를 나눈 거지. 그래서 2 루트 2분의 13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계산하면 되죠. 말이 좀 이상했네. 자, 그래서 윗변, 밑변 그리고 높이를 알았으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해주고 2 루트 2분의 13을 곱해주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예, 계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루트 2로 그냥 안을 통분시켜 버리자.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하자. 4분의 13에다가 루트 2로 통분시키면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오겠네요.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오고 맞죠? 또 왜? 보자. 2 나오고 3 루트 2로 통분시키고 그리고 4 루트 2 루트 2의 제곱 해가지고 여기 2 나오고 맞네 맞아 자, 천천히 할게. 아유, 뭘 그렇게 서두른다고 막 그러냐. 미안합니다. 자, 2 루트 2랑 2를 곱해서 4 루트 2분의 13 나오고요. 루트 2로 통분을 해가지고 2 더하기 3에서 5가 나오고요. 얘네들이 8이고요. 8분의 65 해가지고 73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썩 22번 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공통문항 전부 다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될 것 같네. 확통 한번 달려보자. 확통까지 하고 네, 오늘 마치고 내가 오늘 밤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네, 미적분도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했어요.